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네. 수요일 밤, 토요일 밤. 네. 샤론코치와 함께. 오늘은 제가, 작은 아씨들 끝나고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만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만요. 저 인스타가 지금 왜 이럴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잠깐 인스타 좀 건드려야겠네요. 저녁에 이렇게 이쁘시기 원피스 하나 입었습니다. 네, 원피스. 네, 어서 오세요. 네,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죠. 네. 그래서 가을에는 또 가을 옷이 있죠. 네, 가을 옷이. 네, 그래서 가을에는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 있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가장 니트에다가 쉬폰, 네, 쉬폰이고 얘는 또 이렇게 되게 예뻐요 옷이. 예,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자주 입지는 않지만 그냥 뭐 기분 낼 때, 기분 낼 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지 않은데 공지를 10시 반에 했는데, 작은 아씨들이 언제 끝나나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10시 반에 딱 끝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담이 있었어요. 네, 상담 하나, 중학생, 학부모님과 상담하고 사무실에 또 계속 있으면서 책을 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제가 요즘 정주행하는 넷플릭스 보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식구들이 이제 한 명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에 라방 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속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가을 토요일 잘 지내셨나요?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 댓글 달겠습니다. 어디 패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헬로님, 저녁에 이렇게 이쁘시기. 옷 입어서 그래요. 네. 네, 리아유님, 안녕하세요. 네, JJ 러브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밤에 봬도 반갑네요, 코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유명진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라방용 의상인가요? 집에서도 이쁘게 입고 계시나요? 당연히 라방용 의상이죠. 네, 집에서는 원피스는 원피스인데 그냥 속옷 안 입고 정말 팬티만 입는 원피스, 잠옷 같은 원피스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출용 원피스죠. 네, 외출용. 이거 집에서 입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라방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가급적이면 상큼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죠. 그날 그냥 기분 내키는 옷 입습니다. 네. 캠핑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유명진님. 그러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세이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와이즈님, 안녕하세요. 네. 러브러브님이 대치동 라이드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대치동 학원 다니나요? 그래요? 네. 네, MCBEAL님,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즈님 오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DMSWKS님,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네, 하나바다님,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제가 이 모자 쓰면, 조금, 약간 러블리해 보이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칭찬해 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수학과 로봇을 너무 좋아하는 초1과 카이스트 대학 탐방 다녀와 씻고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한번 가보면 일단 캠퍼스 좋고 또 가끔 또 그 학생들 만나면 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자가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국산 모자거든요. 네. 네. 코스만세이님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밤인데도 화사하시네요. 그래요? 네. 오늘 목을 많이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인데 1시간 한 반 정도 상담했나? 예, 그래서 상담했고요. 네. 안경 맞춰야 하는데 코치님 안경도 잘 어울리세요. 저 사실 안경 굉장히 많습니다. 안경 많고요. 저는 그 단골 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저희 매니저한테 요즘 제가 어울리는 안경을 좀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서 진짜 한 5, 6개 써봅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2개 정도 사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얼굴에 맞는 테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또, 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 써보셔야 돼요. 여러 개. 네. 10시 라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은 우리가 요즘 보는 그 작은 아씨들 때문에 제가 또 드라마 보다가 코치님 라방한다고 그러면 또 서로 민폐잖아요. 저도 또 그 드라마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다 끝나고 만나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10시 반으로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10시에 하죠. 네. 안경과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코치님, 다 연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요 두상이 조금 작아요. 예, 작아요. 요 둘레가. 그래서 모자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자도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공부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저것. 근데 모자는 사실은 비싼 모자가 물론 더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두상에 어울리는 모자를 골라야 된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야구 모자는 또 안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서 야구 모자는 못 씁니다. 네. 야구 모자도 안 어울리고, 그리고 캡 같은 것도 별 잘 안 어울려요. 캡도. 네. 맞아요. 연습. 저는 제가 어색해서 모자가, 그렇죠. 모자 많이 써봐야 됩니다. 네. 핑크님, 안녕하세요. 10시 반인데 어찌 이렇게 화사하시나요? 화사한 원피스를 방금 전에 입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밤 라방 제 방에 안 올라오던데 샤플 방에도 안 올려주시나요? 그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이 좀 밀려가지고, 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올라갑니다. 네. 특히 또 샤플에서는, 제가 또, 그 애드립 정보, 예, 즉석 정보를 또 많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 참 재밌죠. 저도 제 방송을 제가 모니터하면서 막 웃어요. 예, 깔깔거리고, 그래, 이거는 정말 짤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얻고 합니다. 네. 세컨 캐스니 안녕하세요. 오늘 모자부터 티셔츠까지 좀 화려한 가을 분위기예요. 티셔츠는 아니고요. 원피스. 예, 되게 예쁜 원피스예요. 네. 창밖의 야경과 의상이 잘 어울려요. 제가 주상복합 살잖아요. 제가 A동 사는데, 저희 건물이 아마 50층인가 60층 될 거고, 저는, 8층에 사는데, 이게 좀 높은 데 있어서 거의 한 10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도곡동 야경입니다. 네. 안방에 이렇게 창문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거실 가면 저희는 또 정원뷰인데, 예, 밤에는 또 깜깜하죠. 그래도 워낙 그 도곡동은 주상복합이 많아가지고, 네. 전신 모습이 궁금한 원피스, 이렇게, A라인에 되게 이렇게 러블리한 원피스라서, 제가 아주 기분 좋을 때 입는 원피스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H라인 원피스 좋아해요. 편한 거.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러블리한 원피스, 소매도 막 이래요. 네, 보이시죠? 얘 소매만 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원피스의 실루엣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옷들은 제가 그냥 우리 제 샵의 단골 가게에 사장님께서 막 거의 이거 꼭 입으라고 그래서 가져왔던 몇 년 된 옷들이죠. 제가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옷 사지 말자. 그래서 옷 안 삽니다. 옷 안 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옷장에 있는 옷들 하나하나 꺼내 입자. 예, 그리고 제 옷의 한 3분의 1을 줄이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예, 공주섬에 맞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게 니트고요. 여기는 쉬폰이에요. 쉬폰이어가지고 요런 색의 원피스니까 뭐 치마의 밑단도 요런 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어머 코치님 이런 분위기 옷도 소화를 잘 하시네요. 이런 옷은 이제 그냥 마르면 돼요. 좀 마르면. 예, 마르면 좀 그래도 옷태가 좀 난다. 물론 좀 체격이 있어도 또 어울리기도 합니다. 네. 기분 전환되는 옷장 뒤져 입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파라고 하죠. 오파. 옷장에 옷 좀 다 꺼내 입어보자.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정리정돈 할 때, 원피스는 원피스대로, 자켓은 자켓대로, 예, 이너는 이너대로, 뭐 니트는 니트대로 이렇게 아이템별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 옷이 어떤 옷인지 거의 다 아는데 너무 많은 옷은 또, 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끄집어내 봅니다. 네. COSMANSE님 저도 방금 홈쇼핑 못 피하는 거 살라고 결제 단계까지 갔다가 말았답니다. 아른거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피를 홈쇼핑에 사는 거는 비추합니다. 네. 모피는 가장 중요한 게 스킨입니다. 스킨이고 똑같은 블랙그라마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피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전문샵, 백화점 가서도 사실은 할인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쇼핑으로 모피 사는 거는 비추합니다. 네. 네. BAKJJU님이 오늘 저녁 바람이 살랑해서 오랜만에 외식했습니다. 칼국수 드셨네요. 네. 월요일 날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무지출 챌린지, 사교육 줄입시다. 이거 하는데요. 라방에 오신 분들을 제가 아마 최초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그 학원, 지금 사교육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줄일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학습 상태, 예, 그 다음에 아이의 진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은 그래도 제가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어요. 학년이라든가 이 아이 진로라든가 여하튼 월요일 날은 여러분 자녀의 사교육 줄이기에 대한 Q&A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내일 정도, 월요일이 아니다. 죄송해요. 화요일입니다. 이번 월요일이 휴일이죠. 휴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사교육 줄이기 있는 여러분한테, 아이들 지금 현재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가지치기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은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아마 제가 공지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할까 합니다.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어머, 코치님, 무지출 챌린지 학원 일도 너무 좋았는데, 김은숙님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이야. 월요일이 이번에 휴일이잖아요. 휴일. 그래서 월요일 라방 없고요. 화요일 날 합니다. 맞습니다, 세이나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네. 네. 윤맘님, 어서 오세요. 라방 시청하게 돼서 기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아이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샤들도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네. 아무래도 또 저희 멤버십들 우선으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일반 샤밀리들도 또 당연히 해드리죠. 여튼 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 현황을 좀 분석해 드리겠다. 그래서 공지를 할 겁니다. 샤론 코치의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힐링 라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가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을 이야기. 네. 제가 요즘에 가을이 되면, 정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나 모르겠다. 예. 가수 이름은 신계행이고요. 신계행. 예. 그 다음에, 가을 사랑인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PC여서. 네. 이 노래가 가수의 품격도 되게 좋고요.
PC가 꺼져 있네요. 잠깐만요. 네. 신계행의 가을사랑 같은데, 예,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는 촬영을 하고 있고, 패드로는 지금 여러분 그 댓글을 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또 저희 PC가 있습니다. 네, PC에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우리 가을 노래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 찾아봅시다. 근데 저는, 가을 되면 항상, 예, 그 노래를, 예, 부릅니다. 그 노래를 좋아하고요.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노래가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혹시 요즘은 그 약간 레트로 아니면 왜 우리 엄마 가을 사랑? 네, 저도 확인해 볼게요. 네. 가을이란 그 제목이 많은데 가수 이름은 맞아요. 신계행 맞고요. 네.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참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을 사랑 맞네요. 네, 가을 사랑 맞습니다. 네, 가을 사랑. 네, 그래서 이게 가사도 정말 좋고요. 네, 맞아요. 네, 신계행 가을사랑 맞습니다.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네, 같이 뭐 리메이크 한 노래들이 많으니까,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 노래도 참 좋죠. 예, 여러분 한번 가을 노래 한번 보셔서 우리 한번 공유해 볼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예, 방송이 끝나고 한번, 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10월의 어느 멋진 날도 참 좋죠. 네, 신계행이란 가수.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보이스가 엄청 품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 노래가 어렵지도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가을 될 때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게 부를 때 근사하다. 근사합니다. 네, 근사합니다. 네. 네, 신계행이란 가수. 네, 굉장히 아마, 나이 많은 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을에 여행을 사실은, 저는 이제 여행을 비시즌에 가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를 갈 때는, 보통, 여름 때, 뭐 한 7월? 6월, 7월? 뭐 이럴 때부터 시즌이고, 예, 그 다음에, 예, 방학 때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항상 해외여행 갈 때는 대부분은 아예 3월에, 네, 3월에 주로 이제 여행을 가면 굉장히 그 가격도 좋고, 예,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아예 돈을 조금 더 내겠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서, 예, 그 다음에 연말 연시를 외국에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근사합니다. 예, 근데 조금 추운 유럽 같은 경우는요, 너무 늦게 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바캉스 시즌이 끝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한국이 만일에 추석이다 그러면 이거는 또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설, 추석 이런 걸 피해서 비행기표도 좀 싸고, 예, 그 다음에 그 관광회사에서도 우리 손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데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런 라방. 너무 다행이네요. 성시경 거리에서 명곡이죠. 명곡이죠. 예.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1시간을 들었습니다. 나 이 노래는 못 들어봤다. 한번 다음에 들어볼게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 네. 좋죠. 예. 12월에 유럽 가요. 크리스마스를 파리에서 보낼 것 같아요.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주로 이제 그 작은 샵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해서 장식을 너무너무 예쁘게 정말 만들어 놓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파리 같은 거는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북미권이나 유럽은, 겨울에 정말 전체를 장식해 놓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옷도 정말 따뜻하게 겹겹이 입으셔야 되고요. 예, 머플러, 모자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연말 연시를 외국에서 보낸 적이 되게 많고요. 유럽에 있었던 적도 있고, 저는 또 뉴욕에 너무너무 예쁜 그 백화점 장식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세이나님 성시경 좋아하는구나.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네. 퀘벡에서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동네를 꾸밉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그러면 주에서 정말 잘 꾸민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돈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예쁘게 장식을 하죠. 네. 플로리다의 크리스마스도 굿굿 여행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좋죠. 예. 날이 추울 때 정말, 코트 입고, 물론 우리가 여행 갈 때 모피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구스죠. 근데 저는 겨울에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만약에 코트를 많이 사게 된다면 이런 걸 사세요. 겉은 가죽이에요. 겉은 가죽인데 안에가 구스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코트가 한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겉에는 그냥 양피고 안에가 구스예요. 거위털이에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 그리고 모피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어떤 수분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죽은 웬만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근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모자 같은 거는 굉장히 저는 퍼 모자 있어요. 퀘벡에서 산 건데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이 쓰는 모자 있습니다. 이따만한 모자, 퍼 모자. 한국에서는 절대 쓸 수 없어요. 한국에 쓰면 완전히 미쳤죠. 그런데 그런 모자가 실제로 제가 퀘벡에서 호텔의 안에 있는 샵에서 산 거거든요. 이따만한 모자인데요. 낭만적이죠. 네. 그래서 만약 외국 나가면 그런 것도 한번 해도 괜찮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코치님 캐나다 가신 얘기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나중에 코트 사실 때 꼭 그런 거 사보세요. 예. 겉은, 양피고, 그 다음에 안에는, 실제로 구스다. 예, 이 조합이 되게 따뜻하고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겉에다가 이제 퍼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퍼 목걸이를. 그럴 때는 무슨 검정도 있지만 저는 약간 화이트 같은 색을 또 머플러를 둘러도 괜찮다. 오늘 코치님 너무 아름다우신데 여행 이야기 나누니 표정까지 아름다우십니다. 좋아서 놀러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복사전 보다가 늦었네요. 강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수연님. 행복사전은 진짜 샤론 쿠지의 역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 작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사전 A, B 꼭 보시기 바라고요. 유아들은 클래스 102 키즈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시리즈예요. 시리즈.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고 라방 해주세요. 겨울에. 지금 쓰면 미친년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고 나중에 보여드릴 수는 있고 제 인스타에도 아마 옛날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에서 막 그런 모자 쓰고 막 남들 다 흉볼 때 그 패키지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이 많은 어떤 아줌마가 이따만한 모자 쓰고 지 좋아서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죠. 그까짓 거 좋아합니다. 코치님 오늘 소녀 같으세요. 에다님 어서 오세요. 네, MS님 어서 오세요. 예쁠 것 같아요. 제정신은 아니고요. 남편이 좀 창피해합니다. 그렇고 다니는 모습을.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엄청 따뜻합니다. 엄청 따뜻합니다. 너무 옛날 사진이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인스타에.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것도 퀘벡에서 정말 몇십만 원 주고 샀어요. 몇십만 원. 제가 퍼모자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유난히 유별난 모자라는 거.
저 오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마드리드 모던 걸이라는 지금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마드리드 모던 걸 스페인 영화예요. 스페인 영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영어로 된 거, 뭐, 일본어, 뭐, 대만, 막 이런 말 듣다가 스페인어 글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자막을 보니까, 한국 자막을 보니까, 진짜, 스페인 사람의 그 언어만 봐도 그 열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좀, 한국의 스피드보다 조금 늦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작품인데, 그 한국 드라마의 그 스피디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고요. 예, 재밌어요. 온타리오주에 계셨나 봐요. 아니, 저는 밴쿠버에 있었는데, 밴쿠버에 있었어요. 근데 여행 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퀘벡 여행 갔던 거. 네네. 예, 그래서 여러분 차려서 한번 보세요. 예. 마드리드 모던 걸이고요. 1928년도 시절에 약간 페미니즘 영화예요. 예, 여성들이 자기네들의 존재감, 그런 것들, 아니면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엄청 시리즈가 길더라고요. 저 이제 시즌 1 보는데도 엄청 캑캑거리고 봤어요. 캑캑.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보셨어요. 마드리드 모던 걸 저도 재밌게 봤어요. 모자 지름신 오실 듯요. 메이도터님, 저는 그게 모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넷플릭스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막 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0편, 60편 정도 이렇게 막 고르다가 딱 떴는데 뭔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장면부터 모자가 한 30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막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복식이 제가 새끼라는 드라마 아시죠? 새끼. 영화죠, 영화. 새끼에서도 탕웨이가 정말 복식이라고 하죠. 예, 정말 패션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예. 그 시절에 탕웨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복장이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나와요. 새끼라는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마드리드 모던 걸에서도 이 복장이 지금 입어도 예쁘다. 1920년대의 복식이 지금 입어도 예쁘다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네, 보십시오. 새끼도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탕예이가 헤어진 결심에서는 정말 그런 거 정말 툴툴툴 털고 연기자로서, 호흡으로서 연기했을 때 참 근사했죠. 네. 네. 굳이 모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럼 당연히 있죠. 예. 모자 스탠드도 몇 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절별로 바꾸고요. 예. 그 다음에, 모자 안에 넣는 플라스틱. 예, 두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모자가 컸을 때 안에 테이프 같은 것도 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튼 모자는 구겨도 되는 모자와 이 쉐이프를 유지해야 되는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요. 대부분도 여행용은 또 구겨도 됩니다. 이렇게 복원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여기에 왜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제가 몇 번 샀다가 실패해서 안 삽니다. 그냥 아예 꾸려도 다시 복원이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쉐이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만 구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이렇게 만지는 거랑 달라요. 예, 그래서 일반인은 어렵다. 예, 와이어 들어 있어갖고 이제 판매자들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막 이러는데 그거 우리 못해요. 예, 그래서 절대 와이어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는 못 쓴다. 예, 못 쓴다가 답입니다. 예. 오늘 패드가, 지금 계속, 잘, 안 올라오네. 얘를 조금 나갔다가, 된다.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 쓴다. 예, 그런 모자는 사지 마라. 제가 이야기하죠. 예.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사자성어, 예,
샤론 코치가 만드는 엉터리 사자성어죠. 엉터리 사자성어. 여하튼 저는 뭐 엉터리란 말은 좀 뭐하고 샤론 코치 신사자성어 이렇게 올려드리죠. 예,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사자성어 제가 올려드리는데, 맞아. 이렇게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꺄우뚱 일어나요? 아니면 코치님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일어나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평상시 제가 쓰는 말들, 평상시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예,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좀 봐야겠네요. 예. 네. 아이디어 뱅크입니까? 네. 괜찮습니까? 사자성어? 예. 제가 지금 막 생각날 때마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글그램이라는 앱이에요. 글그램. 저도 샤멜리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저희 샤멜리가 글그램으로 써보세요. 그래서 몇 개 앱을 쓰다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글그램 보고 막 툭툭툭 만들거든요. 신박한 사자성어예요. 빵 터져요. 그래요? 네. 쏙쏙 들어옵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전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어땠나.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주제로 글까지 쓸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름은 마드리드 모던 걸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아침에 워낙 상담을 하고, 예, 와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강의 중간중간 말씀해 주실 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괜찮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인스타는 정해진 시간에 한 개만 올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알고리즘이 뭐고 상관없어. 뭐, 인스타가 나를 뭐, 저질 인스타라도 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인스타를 쓰겠다. 이래서 내 맘대로 합니다. 네. 지나가다 그런데 코치님은 39금에서 교육 컨설팅, 영화, 패션까지 모든 걸 총망라하는 유튜버입니다. 산만하죠. 제가 산만합니다. 예, 산만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떤 거에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정해져 있진. 예. 코치님처럼이, 코치님처럼 이게 오자성어라고요? 그래요? 오죽하면 기억나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3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에 올린 게 6개고, 블로그에 3개 올렸는데, 3개 더 만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재밌어요. 하다가, 이렇게 영화 보다가 잠깐 저는 영화를 한 편을 보면 잠깐 이렇게 퍼즐을 눌러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시키고, 다시 리셋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글그램에다가 생각나는 거 뚝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뭐 사자성어 갖고 한자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4글자 만들면 되잖아. 근데 4글자 만들기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짧은 글로 거의 뭐 한 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머리를 좀 써야 되더라고. 이건 치매 예방에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네. 처음처럼 해서 코치님처럼으로 바뀌었다고요? 유명진님. 오늘 의상 가을가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치님 강의 방송이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궁리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이거 재미있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멋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가짜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그 대신에 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라도 또 제가 또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우리 행복해지는 길이죠. 예. 그래서 힐링 라방은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완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추세는 온라인 대면이죠. 그거는 지금은 줌 수업이 최고죠. 예, 그래서 줌을 통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네.
피부 관리는 어찌하세요?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피부 관리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자가 피부가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기미는 아닌 것 같고요. 모공인 것 같아요. 모공. 예, 모공이 정말 거의 없어 보인다. 아니면 모공이 커 보인다. 뭐 여드름 자국이 났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부를 미백에만 신경을 쓰는데 미백보다는 오히려 모공 관리를 하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한두 개를 좀 제대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코치님, 아너스는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지금부터 가능한데, 아너스는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더라고요. 기존 회원들은 가입을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샤론 코치님, 지옥. 절대 못 빠져나옴. 칭찬이죠? 네. 네. 그래서 아너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샵은 안 가시나요? 피부, 전혀 안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론 샤워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클렌징 오일은 특히 메이크업을 이제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또 매일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지금도 생얼이잖아요. 예, 생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왜 좋은 게 이제 조명이, 핸드폰과 조명이 실제 얼굴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모공은 거의 없는 건 아니겠죠. 작다. 그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공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모공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습이죠. 예, 그 다음에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샵을 거의 못 가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샵을 안 갑니다. 네. 내일과 모레에, 네, 비 소식이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속초 갈 것 같아요. 네, 속초 가서, 1박 2일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예, 속초를 너무 많이, 한 달에 정말 3번 가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갈 것 같습니다. 갔다가, 네. 탄력 있으신 거죠. 예, 좀 그런 편이죠. 예. 근데 이거는 게을른 사람, 왜 이런 거 있죠. 화초도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예, 과습, 예, 습기를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피부 관리도 너무 과하게 하면 피부가 늙는다. 그래서 저는 1인 1팩은 비추하는데, 우리 딸도 1일 1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엄마 말은 안 듣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냅둡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마스크팩을 잘 안 발라요. 그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딱 정말 시간을 딱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판매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절대 마스크팩 붙이고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시간인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수분 크림이나 아니면 영양 크림을 듬뿍 바른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토너도 잘 안 발라요. 예, 그냥 아침에 한번 토너 바르고 보통 밤에는 그냥 세수하고 그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영양크림 한 개 딱 바르고, 아니면 코팅으로 그냥 로션을 좀 2개, 많아야 2개 바르고 잔다. JJ 러브님이 샤론 코치님 강의 TV로 듣다가 유명한 코치님과 이렇게 소통 강의 너무 좋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저도 재밌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애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냥 성인이고 어른인데 그걸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너무 웃기죠. 예, 웃기죠.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피부가 뒤집어졌다. 어떤 화장품을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또 순한 화장품을 또 제 거 중에서 순한 거를 좀 쓰라고 또 주기도 하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은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옷 정리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에
또 글도 또 한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는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자성어는 생각날 때마다 또 만들고 있고요. 예, 왜냐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 2개 A, B를 여러분들께 소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1월에 C하고 D를 또 준비하는데 거의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지금은 여행을 갈 타임이다. 왜냐하면 강의를 딱 런칭하고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여행 가면 되는데 요즘은 여행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국내에서 여러분과 떠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거리가 생겨요. 그럼요. 샤플 만들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과 샤플 만난 게 저도 연예인 보는 느낌입니다. 샤플 좋죠. 예. 여러분, 샤밀리 플러스 샤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저도 토너 잘 안 발라요. 예. 아침에는 씁니다. 아침에는 세수하고 바르는데요. 저녁에는 안 바르려고 합니다. 저는 자꾸 수분을 빼서 가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라방 처음 들어왔습니다. 터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냉장고가 정말 텅텅텅 비었어요. 냉장실이요. 근데도 냉동실은 한 깔뜩 있어요. 딸이 주로 이제 비건이니까 비건 아이템들을 대부분 또 냉동이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먹은 뭐 고기 이런 것들도 냉동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정말 냉동실에 안 먹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겠다 이런 숙제는 아직 있죠. 예, 근데 이걸 뭐 한꺼번에 다 하면 제가 병나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네. 정은지님이 9월 강의 듣기도 힘든데 라방까지 보기 힘들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모니카님, 코치님 늦은 반인데 라방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토요일 밤은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라방 하려고 해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또 알려드리면 재미있고, 네. 9월 강의 2개나 다 들어서, 이거 봐요. 벌써 다 들으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몇 번 또 반복해서 들으시거든요. 저희 강의가 보통 완독률이, 완강률이 300% 됩니다. 보통 한 분이 강의를 들으면 3번씩 들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고퀄의 강의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채널들은요. 10%도 안 돼요. 저희는 300, 400%입니다. 고퀄입니다. 네. 냉동실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도 요즘 냉동실 비우기 하고 있어요. 냉동실은요, 나누셔야 돼요. 여기는 미트, 고기. 예, 여기는 피쉬, 생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소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류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안 헷갈려요. 예, 그래서 고기류, 생선류, 그 다음에 가공식품류도 튀김할 거 아니면 소세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트를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뭐가 많으냐면요, 뭐 고춧가루, 뭐 나물들 이런 거, 아니면 말린 뭐 황태채,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냉동했던 거. 솔팅 하셔야 돼요. 솔팅을 해서 이쪽 칸이 비어더라도 거길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정리의 가장 기본은 아이템별로 묶는 거예요. 솔팅한다고 하죠.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미연쌤 들어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SEO맘님. 오늘 코치님의 통통 튀는 라방 너무 좋습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항상 정리는 내가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 알아. 두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 알아. 세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꾸 테트리스처럼 끼워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검정 비닐을 쓰시면 안 돼요. 검정 비닐. 왜? 못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재활용된 봉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퍼락에 넣고 아니면 라벨링을 붙이는 게 더 좋아요. 라벨 써놓는 게 훨씬 좋다. 코치님 청와대 개방됐는데 가보셨는지? 저는 개방된 거 빨리 안 가요.
한 3년 있다 갈 겁니다. 남들 다 간 다음에 갑니다. 저는 서울 살았어도 63빌딩 오픈할 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5년 있다 갔을걸요, 아마. 청와대 안 궁금합니다. 남들 다 간 다음에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아요. 코치님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기분이 좋아져. 제가 잘 웃죠. 예, 잘 웃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템별로 자기의 칸을 만든다. 두 번째, 검정 비닐을 넣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아주 고수들이 하는 건데 선입선출. 먼저 넣은 것을 먼저 꺼내 먹는다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엄마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래도 여하튼 조금 널널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냉동실이 실제로 냉장실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김치 냉장고를 우리 뭐 김치 이런 거 사지 않고요. 저는 그냥 LG 스탠드형 3칸짜리.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거. 냉동으로도 쓸 수 있고 냉장으로도 쓸 수 있고 김치를 쓸 수 있는 걸 삽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데를 냉동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를 과일을 넣고요. 맨 아래를 김치를 넣는다. 예, 그래서 제가 스탠드형을 쓰고 그 다음에 양문형을 쓴다. 이거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아시죠? 네. 요즘 코칭인 라방 중독되었습니다. 그러셨나요? 행복해지는 길이죠.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야단을 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끼리 좋은 정보 나누잖아요. 그리고 재미있고, 예. 괜찮지 않아요? 예? 보통은 후입 선출하죠. 맞아요. 맞아요. 어려워.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대신에 내가 만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걸 뒤로 넣겠지. 뒤로 넣겠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특히 넣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냐면 넣어도 안 먹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어디서 들어온 떡.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넣어봤자 안 먹어요. 맛없어. 탄수화물은 한번 얼렸다가 해동해도 그 맛이 안 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넣지 말고 조금만 사고 아니면 살짝 버린다야. 그게 더 맞아. 누굴 주든가. 여튼 나는 여러분이 떡 이런 거를 절대 냉동실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안 먹어. 어차피. 맞아요. 저희 형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부지런하세요. 예. 수민이 딱 그거네요. 라방 보며 행복해지는 법 배우기.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냉동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정리 한번 해줘 보세요. 냉동실 어떻게 정리할까? 자, 아이템별로 나눈다. 솔팅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검정색 비닐 쓰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요. 선입선출. 가급적이면 라벨링 하고요. 먼저 들어온 거 먹으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탄수화물을 냉동시키지 않는다. 어차피 안 먹는다. 어차피 안 먹는다. 그래서 뭐 가끔 떡 이런 거 한뜩 넣는데 여러분 떡 꺼내 먹어요? 안 먹죠. 예, 그래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날 잡아서 한번 쫙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냉동실 너무 오래 있으면요. 이 육질이 갈색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퍼진, 약간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거 상한 거예요. 고기도 냉동실에서 상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저란 사람 다 똑같죠? 우리 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안 그럽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 잡아서 진짜 그냥 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큰 거 있죠. 예, 큰 거 사다가 막 쑤셔 넣거나 이래서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 말 나온 김에 냉동실 정리해야겠어요. 오늘도 우리 잠 안 자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탄수화물은 정말 갓 했을 때가 제일 맛있다. 네. 탄수화물은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그 분자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맛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바로. 그래서 왜 가끔 왜 홈쇼핑에서 떡을 엄청 팔면서 막 떡 막 100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냉동식 시켜놓고 먹으라고 하죠. 그리 맛없다. 그냥 조금 사서 바로 먹는 게 낫다. 예.
저는 냉동실 들어간 고기 싫어해서 안 넣어요. 오, 근데 고기를 갖다가 정말 그걸 며칠 내에 먹기는 어렵잖아. 근데 냉동실 고기는 정말 새로 사오자마자 랩으로 정말 공기 안 통하게 딱 해서 넣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각종 가루 보관법은요, 그냥, 저는 그냥 지퍼락에다가 넣고 씁니다. 전 지퍼락을 많이 써요. 왜냐, 어떤 분은 뭐 통을 써라 했는데, 그 공간도 많이 들더라고. 근데 라벨링은 되게 중요해. 뭔지 몰라. 제가 정보가 없는 거 있을 때, 코치님 대면 교육도 있으신가요? 혹시 대면 교육은 요즘은 좀 안 하고요. 샤플들 제가 정모, 1년에 이제, 2번 정도인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아주 오픈은 조금, 이제 그 대신에 온라인 대면은 제가 이제 우리 샤플 아너스에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터틀님 코치님 올해가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달력 보고 놀랐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러네요.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 우리 초등 때까지 우리 몸은 요일로 움직여요. 초등 때까지는. 그래서 월수금 영어 뭐 화목토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우리의 몸은, 학부모의 몸은 초등 때보다는 요일로 움직이고요. 중학교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학기로 움직여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시험 보면 1년이 지나갑니다.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미칠 것 같아서. 정말 빨라요. 빠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우리 강의를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온라인 강의를 너무너무 빠르고요. 또 저는 그냥 생일 지나면 또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다는 말처럼 너무 빨라.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네, 대면 교육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곡동에 강의실이 정말 펑펑 놀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 됐다고 우리 막 반팔 막 옷 다려놓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막, 가을 옷 나왔다고 또 긴팔 준비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특히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맞는 옷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캐나다 살 때는 진짜 거기는 거의 이렇게 옷장에 옷 몇 개만 있어도 사계절 내내 입거든요. 확실히 한국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빨리 가나 봐요. 맞아요. 전 생일이 이틀만 지나면 다음 연도여서 더 허탈해요. 생일이 12월 며칠이구나. 근데 요즘은 만나이 있잖아, 만나이. 요즘은 만나이. 그러네요. 조금 있으면 쌀쌀해지고 크리스마스네요. 작년 코치님께서 캐롤 화면으로 틀어주신 것도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제가 신세계에 일부러 가서, 명동에 가서 우리 샤멜리들한테 신세계 본점 영상을, 추운데 정말 추웠어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이미 젊은 아이들한테 그 스팟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탁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고생 좀 했죠. 옷장 정리하다 시간이 다 지나가. 맞아. 그리고 무슨 날도 왜 이렇게 많아. 복날이면 삼계탕 먹어야지. 또 추석 때 송편 먹어야지. 설날 되면 떡국 먹어야지. 아주 뭔 날이 이렇게 많아. 난 아주 명절 너무 싫어. 정말. 생일도 싫은데 명절도 싫어. 그리고 옛날에 정말 우리 먹기 힘들고 영양 부족할 때는 꼭 그렇게 명절 음식 먹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아니잖아. 그치? 캐롤 신세계 백화점 영상 너무 좋았어요. 명진이 기억하는구나. 맞아요. 그게 뉴욕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뉴욕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뉴욕의 백화점이. 뉴욕에서 제가 그거 보고 맞아, 이거 신세계에 있었다. 같은 회사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보라고. 되게 비싼 거라고.
진짜 잘해요. 신세계가 정말 그런 투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롯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없어 보이게 한다. 없어 보이게. 예. 근데 신세계는 진짜 그거 하나는 정말 근사하게 합니다. 근사하게. 명동에서. 네. 타종식을 샤플끼리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진님, 일 벌리지 마요. 일 벌리지 마. 타종식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는 거의 자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게 매년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막 가끔 왜 막, 그 추석 때도 왜 보름달을 보고 막 그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나는, 그 달이 그 달이고 그 달이 그 달이지 뭐.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그렇게 감동받지 않아요. 타종식도 뭐 그냥 주로 자다가 이제 막 우리 남편이 막 해피 뉴 이어 막 이러면 이제 이러다 제가 그런 게 생각보다 좀 둔해요.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아요, 잘. 네. 그래도 뭐 남들 하는 건 또 해야 되겠죠. 카운트다운을 코치미를 하고 싶어요. 나이 한 살 먹는 게 뭘 좋은 일이라고.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는 뭐 다 재밌죠, 뭐. 저도 나도, 그치?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싫어서 타종식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쉽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나이, 이런 말 있죠. 태어나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외삼촌의 그 임종을 본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촌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내일 하신다. 병원에 와라.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예, 병원을 갔죠. 예, 그래서, 외삼촌이 계셨는데, 너무 깨끗하게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예. 그리고 나서 제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숨소리가 색색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하고 막 이런 이제 옛날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숨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외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깨끗하고 고통은 진짜 1도 못 느끼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낸 계기가 됐어요. 사람이 죽는 게 저렇게 예쁘고 아프지 않고 맑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조금 덜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사실 외삼촌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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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기다리고 참는 방법일 뿐인가요? 아니요. 내가 화난 이유를 감정을 좀 빼고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아이 메시지로 이러이러한 면에서 내가 화가 났다. 그리고 화낸 거는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엄마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건 소통을 해야죠. 무조건 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난 행동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격이라든가 아이가 모멸감 느낄 정도의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참 그런 거 안 챙기고 남편도 안 챙기는데 하나뿐인 딸은 시시때때로 뭘 그렇게 다 챙기려고 드는지 너무 피곤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맞춰줘요. 애들 크면 그것도 안 해요. 맞춰줍시다. 연기 대상 시상식 보게 되면 코치님과 올해 드라마 얘기 나눈 거 생각날 것 같아요. 올해 드라마 맞아요. 우리 그린 마더스 클럽도 제가 리뷰했었고 또 뭐 했죠? 저랑 같이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영화 같은 거 추천도 많이 해드렸고 잠들 듯이 죽음을 마주하면 좋겠어. 예, 저 그 모습 봤는데 괜찮던데요. 네. 이야기 끝마다 활짝 웃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합니다. 네, 고고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이제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딸이 이제 외출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남편이 골프를 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랑 이제 딸하고 모녀 데이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고 딸은 또 딸대로 또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날 딸하고 둘이 데이트할 걸.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런 거 할 시기가 지났구나. 이런 거 할 시기가 지났구나. 옛날에는 나도 막 시간이 나면 남편 없을 때 딸하고 데이트해야지 라는 말 설레었고, 딸도 엄마랑 같이 해야지 이런 약간의 그래도 의무감?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위성?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금 서운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분기점을 클로징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딸이 혼자 그냥 공연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 지금 약간 조금 울먹거려지는데 이제 나는 딸하고 굳이 내가 데이트를 만들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관계가 됐구나. 그래서 조금 아까는 안 슬펐는데 지금은 슬프네. 아까도 안 슬펐었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걔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나도 걔 사정을 모르니까 갔다 와 이랬는데 가고 났는데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야. 마음이 내가 이제 막 철랑거리면서 아니면 약간 흥분하면서 딸, 야, 아빠 없어. 아빠 저기 골프 갔으니까, 야, 우리 뭔가를, 뭐 하자. 어떡할래? 뭐 어디 갈래? 그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오늘 그걸 깨달았는데도 내가 하자고 말을 못했고, 하여튼 많이 멀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 이제 나는 그냥 그 신나는 마음 모의할 수 없구나. 쟤랑은 이제 그런 느낌? 어렵다고 해야 될까? 존중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내 투정이 이제 안 먹히나? 그랬어. 오늘은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추스렸는데 아까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감정은 가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멀게 느껴진다. 되게 멀게. 그치?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옛날 같으면 안 그랬거든? 옛날 같으면 내가 막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부터가 잘못된 거지. 며칠 전부터 며칠 날 아빠 골프 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날 대학로 가서 놀자. 아니면 우리 그날 뭐 어디 가자. 막 내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나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상담이 있으니까 내가 또 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만일에 또 옛날 같으면 딸이 만일에 공연을 했더라도 나 그거 취소해. 아니 나 데려가.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선뜻 못하겠더라고. 만일에 그랬는데 거절하면 어떡해. 주책 맞은 엄마잖아. 주책 맞은 엄마. 그치? 응. 너무 무책임하게 그의 인생으로 훅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걔는 또 오늘을 또 자기 혼자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좀 그랬어. 오늘은 조금 그치? 그러니까 샤프들이 있지. 뭔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알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전해집니다. 그런데 명언이시네요. 어느 한 분기점을 클로징하는 느낌. 샤물리가 있어서. 코칭이 바쁘니까 배려 차연. 저도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께 죄송해지네요. 어릴 때는 따님과 많은 추억을 쌓으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어쩌면 삶이라는 건, 현명한 삶이라는 건 어느 분기점의 클로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창 20대 때는 그렇게 따로 보냈는데 또 나이를 먹고 30대가 넘으니 그래도 엄마를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또 경험 삼아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따님이 지금 한창 재밌게 보내는 시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른 노릇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나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엄마 마음, 부인 마음, 뭐 선생님 마음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게 전제가 되죠. 조심스럽다가 더 맞겠죠?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그거 그냥 취소해. 엄마가 돈 줄게. 아니면 야, 내 표도 하나 끊어. 막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1도 안 나왔어요. 그래? 갔다 와. 그리고 또 딸은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면 엄마가 혼자 있는 거 알면 공연만 보고 엄마 저녁 같이 먹을까? 살짝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식사도 미리 서로 약속해서 정해진 날만 먹어야 되는구나. 딸이 흉보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성인의 딸을, 성인의 자식은 부모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를 오늘 또 깨달은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나는 더 혼자 재미있게 잘 놀아야 된다. 이런 것도 더 느끼죠. 사실은 저는 남편하고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뭐 골프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혼자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또 막 이렇다고 또 내가 친구를 막 불러서 만나기도 조금 자존심 상하고 친구도 정해진 날만 주로 만나니까 저는 또 바쁜 사람이고 바쁜데 나 한가하자고 만나는 건 너무 또 이기적인 거잖아. 너무 염치 없잖아. 그렇죠? 여하튼 그랬다. 오늘은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래도 쿠치님 같은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따님입니다. 따님도 너무 알고 계실 때 저희랑 놀아요. 친정어머니도 그런 감정이 들 때 제가 결혼을 했대요. 그랬대요? 맥주 라방, 술 라방 해야겠는데요. 예,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가깝다, 안 가깝다가의 차원보다는 그냥 엄마들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구나.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24시간 엄마 하다가 나의 시간은 모든 시간이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시간이 생기니 편하면서 공허하더라고요. 네, 감정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아마 지금 우리 샤밀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친정 엄마와의 관계를 한번 떠올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한다. 제 동년배한테 하면 이럴 거야. 아이고, 다 그런 거다. 자식이 뭐가 소용이 있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감정 하나하나를 되게 이렇게 세심하게, 예민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다른 행복을 또 찾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케이톤이 또 배우고 갑니다. 맞아요. 저 사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라방하면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잘 웃는다고 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감정이 솔직하게 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를 대비해야 하자면 너무 허전함이 밀려올 것 같아요. 네, 빈둥지 증후군 대비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바쁜 엄마잖아요. 아마 저희 그 가족들은 저한테서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원했을 때, 엄마를 원했을 때, 부인을 원했을 때 나는 내 일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빴으니까 그들도 아마 내가 가진 감정을 10배를 더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엄마 나는 더 많이 느꼈어. 내가 필요할 때 엄마는 없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코치님의 매력은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일과 공부 맞습니다. 인생 가르침 감사합니다. 가족 이야기하면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코치님 말씀처럼 일 공부해야겠어요.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해준 코치님을 격려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터틀맘님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으시다는 게 제겐 큰 위로가 아닌 위로가. 아, 그래요? 오늘은 가을 주제, 오늘은 잠시 센치해진 걸로. 그럼요. 가을은 원래 옛날부터 사색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은 추워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겨울은 추워서 아우 추워 빨리 집에 가자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가을은 그래도 바람도 설렁설렁하고 약간 옷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생각할 여유가 있죠. 겨울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가을이니까 또 우리가 가을 노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주제가 냉동실 정리로 갔다가 이제 우리는 가을에 이런 쓸쓸한 마음, 제가 오늘 느낀 딸에게서 받는 약간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뭐 위로면 됐죠, 뭘.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 강의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딸들한테는 그렇게 가끔 모멸감을 우리가 느낀다. 우리도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도 딸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의 이제 동지가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다. 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무 바빠야 된다. 난 잘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죠.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지난번 왜 새벽 달림 라방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새벽 달림이 책을 2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17년 보고서를 20년 보고서로 다시 개정판을 만드셨고, 샤론코치 그 다음에 새벽 달림의 그 엄마 공부 27편의 글을 모아놓은 책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책은 사실 또 하나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정독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샤프 펜슬로 밑줄을 긋고, 또 제가 쓰고 싶은 말은 맨 앞에. 보통 책을 보면 표지 안에 왜 그냥 색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색지. 저는 거기를 제 필기 노트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줄을 그면서 또 제가 쓰고 싶은 말들을 쓰면서 이렇게 책 2권을 다 아주 오늘 다 읽은 건 아니고요. 며칠에 걸려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가 북카페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스타벅스 매장 음악 앤드 루피아노라고 있습니다. 루피아노. 채널 중에 루피아노 누가 좀 적어주실래요? 루피아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라이브로 해주시는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그 루피아노의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테마별로 피아노를 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일부러 블루투스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사무소였죠. 연구실에서, 그래서, 그 마샬 그 블루투스가 있어요. 그 스피커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책을 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이 캐서린 님이, 루피아노. 되게 좋아요, 이거. 그래서 다 읽었는데, 저는 사실 새벽 달림 안지 꽤 됐잖아요. 뭐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했고 밥도 많이 먹었고 뭐 같이 술도 먹었고 뭐 방송도 했고, 그런데 또 책을 통해서 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놀랍다고요. 이렇게 자식을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태교를 많이 해서, 그리고 아이를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엄마의 그 마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별로 태교도 별로 안 했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유산의 공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막연히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 아니면 나라 인재를 키우겠다, 이 정도였지, 얘를 뭐 클래식 전공자를 키우겠다, 그래서 뭐 6살 7살 때부터 그런 전문학원에서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전 유치원도 안 보냈으니까.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을 거저 키웠구나, 이런 반성. 그리고 되게 정교하게 엄마표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해보더니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면이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반성했잖아요, 제가. 나는 이렇게 좀 날라리였나 봐,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정리해서 새벽달님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새벽달님이 저한테 주신 얘기가, 코치님 아니에요. 코치님은 더 멀리, 제가 유아나 뭐 대학교까지 신경 썼다면 코치님은 그 뒤에 입시, 진로 여기까지 신경 쓰시지 않으시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양육, 교육, 그 다음에 입시, 진로, 이 4단계 전체까지의 제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좀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여튼 자식을 위한다는 거는 뭐 기본은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밑줄 그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피드에서 또 인스타 피드에다가 채널 하나를 또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건 우연하게 저희 알고리즘에 걸렸는데, 유학간, 영어도 잘 못하고 여하튼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학생, 글쎄 평범이라는 게 이 뜻은 뭐냐면 뭐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학부라든가 여하튼 영어 교육을 정식으로 많이 배운 학생들이 가는 유학이 아니라, 저희 브루스는 좀 그런 아이가 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생업에 있다가 여하튼 거의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인터뷰한 채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라. 예. 보이지 않는 코치님의 노력이 아드님, 따님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조금 그 하우트가 좀 달랐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특히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개척한 아이들의 또 그런 활약상, 그래서 그 채널이 3명밖에 아직 인터뷰가 없지만 기대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글로벌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죠. 예. 예. 참, 엄마가 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참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입학 요강을 공부해라, 이런 것들은 제가 요즘에 또 다시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를 이제 학원에서 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맞닥뜨려야지 하는 거예요. 이제 요구를 해야지. 예, 그럼 막 또 쫑긋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앞둔 아이, 콩쿠르를 앞둔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도 예비고일 이제 설명회 해야 돼요. 그럼 또 자료를 막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만들죠. 예,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샤플들한테 풀어주는 거죠. 아주 전문가적인 강의를, 왜 공개 강의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샤플한테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입시에 관련된 영상만큼은 제가 여러분한테, 샤플들한테 기한을 좀 정해줬어요. 예,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아너스 쪽이나 어디로 하겠죠, 제가. 그런데 지금 또 만들고 있거든요. 입시가 또 많이 바뀌었고, 고입도 많이 바뀌고, 대입도 바뀌고, 이제 이 중1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중2, 중3은 현 입시고요. 중1 아래부터 중1부터 초6, 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입시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중2, 중3까지의 입시를 전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이제 현재 중1들의 입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제가 막 연구해서 우리 엄마들이 알기 쉽게 우리 샤밀리나 샤플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대비하게 또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죠.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쁜데 저는 바쁠 때 제가 연구하고 힘들고 뭐 자료 만들 때 잠깐 쉴 때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휴식이에요. 예,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 집중하고 그래서 바쁘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늘어질 때는 끝없이 늘어지고 바쁠 때는 막 창의력이 생기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생각합니다. 친정엄마가 너 같은 딸 낳아 키워 했는데 딱 저 같은 딸을 낳아 친정엄마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 말 속에 어떤 많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 친정엄마들의 복수죠. 네. 근데 저는 저 같은 딸은 안 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사이즈도 크고 저보다 더 근사한 딸을 낳은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딸 되게 약간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통도 크고 그래서 되게 그리고 더 이렇게 용기를 많이 주고 싶어요. 예, 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예. 이제 겨울이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예, 가정의 소중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퇴근하고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를 즐기게 만들어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원칙이 있다면 아이들 어릴 때도 밥상에서 싸우지 않는다. 밥 먹으면 싸우지 않는다. 밥은 가장 행복하면서 먹는다. 이거 제 철학이에요. 왜냐면 저는 또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먹으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설사하거든요. 저를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식사할 때 제일 행복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집이 제일 편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가족이 힘들어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 여행 갔다가도 집에 가고 싶어. 난 집이 제일 좋아.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 예. 남편도 나 빨리 집에 가야지. 아이들도 나 집에 가야지. 이런 엄마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도망가고 싶어. 나 PC방으로 도망갈 거야. 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가족이 집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면 그 집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휴식이에요. 휴식. 그러면 그게 인프라 환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심정적인 거예요. 둥지에 들어가듯이 동굴에 들어가듯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거실은 공용 공간이죠. 개인 공간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던 아이가 크던 간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옷부터 다 실내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정말 파자마를 많이 샀어요. 코스트코 가서 남자 파자마 바지 팔거든요. 바지만 이렇게 팔아요. 끈 이렇게 묶는 거. 그거 진짜 많이 입혔어요. 편안하게. 그럼 그 남자들은 남편하고 아들은 런닝에다가 그 파자마 하나 입는 거예요. 하나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원피스. 아니 우리 딸은 그냥 반바지 작은 거.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편한 복장으로 집에서 늘어져 있는 게 행복이다. 행복이다. 사춘기 크게 안 오는 애들도 있겠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드러내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사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폭발하는 게 맞다. 나오는 게 맞다. 저는 분출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거, 호르몬의 이상을 표출하는 게 없어지는 거지 쌓아두는 건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지 말아라. 예.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사귀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 앞에서는 솔직하게 보이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잠옷 쇼핑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공간을 너무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 그 아이가 적어도 힘들 때 집에 들어와서 쉬는 그게 건강합니다. 그게 건강하다. 예. 코치님 말씀 너무 맞아요. 따뜻한 밥, 깨끗한 이불자리, 편안한 공기. 네. 짜증은 좀 늘었는데 아직도 엄마.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는 자기가 조절이 안 돼요. 왜 우리도 왜 생리 전후로 막 예민해질 때, 생리할 때 여러분들 가임 여성일 때 되게 막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막 배 부글부글 아프고 막 가슴 땡기고 기분 나빠질 때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혼자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그때 누군가 엄마나 누가 말 시키면 그 나의 이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이 그거에 묻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의 사춘기는 그런 거다. 예, 그런 거다. 예,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쟤네들은 저게 몇 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생리 전에 아픈 기분 나쁨이 걔네들은 1년, 2년 간다. 우리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생리통 겪었죠? 기분 나쁜 거 있죠? 애들은 그거를 엄청 오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치님 아이가 초2인데 제가 지금 일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일할까요? 다 달라요. 일하는 이유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지 아니면 내 경력을 이어나가는 게 맞을지.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다.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아이가 아직도 어떤 상태인지, 예, 공부 습관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지, 또 남편의 생각은 어떤지 다 다르죠. 네. 사춘기도 이기는 갱년기라고 남편이 걱정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남편이 사랑하고 그러시는가 보네요. 예. 갱년기, 우리 딸은 제가 갱년기여서 막 짜증냈다고 하는데 저는 또 나 갱년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뻔뻔하게 넘어갔어요. 그거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뭐 땀이 나거나 홍조가 있거나 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 대신 저는 뼈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다 다르다 이것도. 그래서 뭐 이제 만일에 우리가 뭐 갱년기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갱년기라 그래요. 예. 나 갱년기야. 남자도 갱년기 있어? 막 이런 얘기예요. 더 심한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갱년기가 아니라 공황장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공황장애야.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공황장애를, 갱년기가. 여자아이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게 운동을 추천 부탁드릴까요? 아이가 매일 자주 아파서 운동을 꾸준히 시켜.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예, 아픈데. 예. 예, 일단 건강해야죠. 잘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먼저 걷기부터 하는 거죠. 걷기부터. 예. 예. 과한 운동하면 안 되죠. 몸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운동을 하죠. 그렇죠? 예. 코치님께서 아이들 어릴 때 체험을 많이 다녔을까요? 아니요. 체험 별로 많이 안 다녔는데요. 그 대신에 큰아이랑은 이제 그림을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그림이요. 그리고 뭐 여행 다닌 거죠. 뭐 여행. 예. 근데 지금처럼 저는 뭐 이렇게, 물론 뭐 미술관 많이 갔고요. 그걸 체험이라면 체험일까? 저는 워낙 제가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지금처럼 막 이게 엄마랑 가는 게 더 맞지. 어떤 선생님 그룹으로 보내는 거. 특히 저는 막 너무 막 5살, 6살짜리 애들이 미술관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림 보는 거 저는 그거 비추예요. 예.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전 그건 아니다. 공황장애라면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예. 아이들 꾸준히 운동 시켰어요? 아니요. 예. 아들은 좀 시켰는데 아들이 운동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예. 특히 구기 종목을 많이 못했고요. 예. 근데 아들이 나중에 스스로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보통 이제
헬스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따로는 자기가 그 동호회 같은 거 들어가서 했고요. 저는 아이들 수영 시켰었고, 그 다음에 딸내미 발레 시켰었고, 아들도 뭐 농구 시킨다고 다녔는데 워낙 못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이 강박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박을 갖지 말자. 코치님은 운동 조언도 전문가, 우리 이명지 쌤이 운동 전문가예요. 박사님이세요. 예. 예. 네. 근데 그 명지 쌤 그렇죠.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운동을 하지. 어떻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몸을 추스려야지 운동을 하지. 그렇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걷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과한 운동은 오히려 저는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먹으려고 운동한다. 세상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이어트는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살을 뺄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음식 양을 줄여야죠. 음식 양을 줄여야죠. 예.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체육업계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밥을 많이 먹을, 뭐 하는 짓이에요, 미련하게. 예, 밥을 줄여야죠. 운동을 좀 덜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허리 통증도 없어져야 운동해야지. 통증인데 하는 건 위험해. 그럼요. 각 기관이 다 약해진 상태인데 강도를 높이면 부러지죠. 그거는 이치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예. 몸이 아플 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몸을 추스려야 되고 좋은 영양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러브러브님 8대1이에요. 다이어트는 2가 운동, 8은 식단. 음식 양을 줄여야 돼요. 특히 탄수화물 쪽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염분, 소금, 그 다음에 당분, 단 거. 예. 예. 그런 건 저는 밀가루. 소금, 설탕, 밀가루. 다이어트한테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막 염분이 많은 탕, 국물 같은 거. 라면 절대 국물 먹으면 안 되죠. 면도 위험한데. 예, 라면 아니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쫄면이 먹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국수를 안 먹는데 아주 가끔 그런 게 먹을 때, 아마 외로울 때. 예. 그래서 제가 어제는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쫄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외롭다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근데 쫄면 파는 데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건물 지하에 있는 그 국수집이죠. 거기 가서 비빔국수를 시켰는데 세상에 나는 비빔국수가 딱 먹었는데 맛이 기분 나쁜 단맛이죠. 이게 무슨 맛이야? 굉장히 기분 나쁜 단맛이 들어와서 처음에 물엿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추측이에요. 단무지를 넣었어. 그리고 단무지에 단무지 담가놓은 물 있죠. 다 유수가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소스로 넣은 것 같아. 내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국수를 딱 한 젓갈 먹었는데 이상해. 2젓갈 먹었는데 이건 단무지 맛이더라고. 단무지의 국물 맛. 세상에 이런 불량식품 팔다니.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죠. 예. 절대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내 옆에 이 동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유니폼 있는 직원 애들은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저렇게 불량식품을 먹다니. 예. 너무 속상했습니다. 예. 정말 안 가는 식당인데 오늘 그 비빔국수가 먹고 싶어서 갔다가 진짜 이상한 거를 팔더군요. 예. 몸매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 예.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그 몸 유지, 양을 줄여야죠. 네. 8살 아이에게 양보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양보는 순서예요, 여러분. 양보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예요. 차례대로 하는 게 양보지. 내 거를 다 주는 게, 내 걸 뺏어서 내가 포기하고 주는 게 양보가 아니에요. 그럼 양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뭐가 있냐면요. 비행기 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산소 마스크를 내 거를 먼저 쓰고 상대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죠. 구명조끼를 내가 먼저 입고 상대를 도와주러 얘기하죠.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상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명조끼 안 입고 상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양보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순서예요. 순서. 순서대로 하는 게 양보다. 아세요, 윤유님?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키울 때 영양식을 추천해줄 음식이나 단백질이죠, 뭐. 저는 단백질 굉장히 많이 먹였습니다. 단백질. 네. 뉴스가 그런 맛이 나더라. 저는 딱, 근데 그게 단무지 썰어놓은 게 좀 보이는데, 아마 그분이, 그 국물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여하튼 못 먹을 음식을 팔더라. 예. 그래서 2젓갈 먹고 웩 하고 나왔다. 예. 진짜 그런 음식을 파는지 몰라. 아니, 그냥, 고추장에다가 살짝 해도 맛있잖아요. 비빔국수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비빔국수가 김치만 조절조절 썰어서. 김치가 비싸다 그런가? 김치가 비싸서 단무지를 넣나? 여하튼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이런 것들 속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시 반에 하지 않았나요? 벌써 12시인가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군요. 몰랐네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 하긴 우리가 뭐 아까 약간 울컥한 것도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오늘이 토요일이죠. 예, 우리 화요일 날은 여러분 자녀의 사교육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유튜브 라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훅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훅 갔죠? 너무 빠르다. 90분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